자, 네 번째 시간으로서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 교재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운데 계약의 무권 대리. 언제나 여기는 그 무권 대리 파트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잘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자, 아버지 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지금 위조를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대리권 이거 위임장 이런 거 전부 다 위조로 했어요. 위조했다라는 말에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권 대리인이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특정의 이 상대방과 지금 법률 행위를 했다 이거죠.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 행위, 소위 말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법률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라는 거죠. 무권 대리는 대리의 권한이 없으니까 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이 한 이 법률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본인께서 추인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으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그랬더니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 유동적 무효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최고권, 최고권하고 철회권하고 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최고권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추인을 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추인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최고를 하는 거죠. 추인은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추후에 이거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해서 15억에 파는 계약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계약금 1억 5천을 딱 받아놓은 자신놈이 어차피 금방 뽀록 날 거니까 상대방한테 바로 얘기 1억 5천을 딱 수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한테서 이거 위임을 받지 않고 내가 위조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상대방이 이거 황당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최고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권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는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고 둘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철회는 이 계약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게 철회인데 이것은 선의한테만 인정하고 악의한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라고 하는 말은 몰랐다라는 것이고 악의는 알고 했다. 대리권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은 선이고 알고 한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니까 내용 증명을 발송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주라고 했죠.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줘서 이것을 최고하도록 되는데 문제는 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확답을 갖다가 바라지 않았다.
확답을 발송하지 않게 되면 뭐를 보냐 했더니 취인 거절로 본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본인께서 뭐한 거다? 취인을 거절한 것이다. 취인 거절로 본다. 취인 거절이니까 확정적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자, 그다음에 철회. 철회는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 했더니 본인의 취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취인 전까지입니다. 본인의 취인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께서 만약에 이 계약에 대해서 취인하겠다라고 통지했다라고 칩시다. 취인을 할 때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취인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무권 대리인에게 직접 취인할 수도 있고 취인은 두 군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 양쪽 모두에게 취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은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20일 날 법률행위를 했는데 취인은 요 취인은 5월 24일 날 했다고 칩시다. 5월 24일 날 취인했다. 법률행위는 4월 20일이고 취인을 했을 때 이 취인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소급 유효입니다. 그러면 5월 24일 날 취인했지만 소급 유효니까 4월 20일자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소급은 처음부터라는 뜻이니까 처음 계약서 쓴 날. 그래서 시험 문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효행위를 취인하면 취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땡. 취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 취인을 했는데 본인께서 취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변경된 취인을 했습니다. 변경된 취인을 하거나 일부 취인했다는 겁니다. 변경된 취인, 일부 취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취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된 취인, 일부 취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일부 취인했다. 그럼 지금 토지와 건물 두 개를 팔았는데 아버지가 취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는 안 팔고 건물만 팔겠다. 이렇게 취인한 것이 일부 취인이에요. 이런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취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취인, 이게 뭐냐면 토지와 건물 15억이 아니라 20억. 20억이면 내가 취인하겠다. 그래서 15억에 계약했는데 20억이라고 한 것 자체를 변경된 취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변경된 취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변경된 취인, 일부 취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무권 대리인 자식놈이 하도 속을 썩여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취인을 거절하거나 상대방한테 등기가 넘어간 것을 내가 잘 모르고 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해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의 측에 반하니까 단독 상속한 상태에서 취인을 거절한다든지 등기 넘어간 것을 돌려달라고 등기 반환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의 측에 반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무권 대리인이 부모님 몰래 재산을 팔아먹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좀 물으려 그래요. 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인데, 그래서 민법 135조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자, 그럼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서 지금 본인 아버지께서 추인해 주시면 괜찮은데, 본인 아버지께서 추인을 안 해 주시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지금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없던 것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철회를 안 했습니다.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권이 있다라고 대리권을 증명하면 돼요. 근데 대리권을 갖다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로서 상대방 병이죠. 상대방 병은 선이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상대방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아니군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괜찮은데,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면 취소해버리면 끝나는데 책임을 안 지죠. 근데 제한 능력자가 아니니까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대방의 선택, 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 요거를 갖다가 무권 대리인의 선택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자꾸 줘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 그럼 틀려버립니다.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09번입니다. 09번. 자, 09번과 관련해서 민법상 무권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권 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여기 봅니다. 무권 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죠? 무권 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 아직 상대방이 모른다면 이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죠. 부존재에서 대리행위 자체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가 된 경우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부정된다. 그렇습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효력이 없으니까. 세 번째,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 행위한 것을 알았더라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악이죠. 알았다 하더라도 최고권은 물어볼 수 있다. 추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악이라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와가지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갖는다. 지금 여기 이행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건데 4번이 무권 대리인이 선택권 틀렸네요.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 답이 되어졌습니다. 5번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 무권 대리인이 급부를 이행한 경우에 무권 대리는 반대급부 청구를 취득한다. 이게 쌍무 계약이면 무권 대리인이 급부를 이행했다. 급부를 이행했다는 것은 등기를 넘겼다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넘겼으면 반대급부는 뭐냐면 중도금 잔금을 달라라고 하는 반대급부 청구권. 반대급부 청구권에다 쓰세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쓰세요. 반대급부 청구권에다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내용이 168페이지 맨 밑에 본인의 추인권 나와 있죠. 성질. 일상적 의사표시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다. 시기 상대방의 철회가 있을 때까지 추인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추인을 해도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 상대방을 보니까 무권 대리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 승계인 모두에게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169페이지에 보니까 추인 거절권, 최고권, 철회권 쭉 다 있습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170페이지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 곧 다 했고 상대방이 선택을 한다 그랬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171페이지 쪽에 거기 표현 대리라고 해서 오늘 그 마지막 내용 가보겠습니다.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는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은 없지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게 만든 잘못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이 표현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대리권의 외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습입니다. 대리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만든 책임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은 것에 대해서 믿게 만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100%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고로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본인 또는 이 제3자 전득자죠. 본인이나 전득자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본인이나 전득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표현 대리는 말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 과실상계
과실상계 법리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도 대리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한다는 말은 이 행위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도 대리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자체가 강행법규를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현 대리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표현 대리는 종류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민법 126조 125조부터 할까요? 125조가 뭐냐 그랬더니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고로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말은 임의 대리에만 존재를 합니다. 임의 대리에만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없기 때문에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됐든 묵시적으로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권 수요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라든가 직함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상호, 직함, 명칭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명시적, 묵시적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묵인방조했다. 묵인방조에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자, 그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자, 지금 우리 교재 171페이지, 172페이지, 그다음에 173페이지 여기를 좀 가고 있습니다. 표현 대리인데 표현 대리 중에 126조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월권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는 대리다. 권한을 넘는 대리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월권 대리 이렇게 표현해요. 월권 대리다. 권한을 넘는 대리, 월권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 대리권에는 첫 번째로서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 임의 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대리, 네 번째로서 표현 대리, 이것 전부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일상 가사 대리권입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리권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기본 대리권으로 다 인정을 한다. 등등등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기본 대리권이었는데 권한을 넘었는지 동종 기본 대리권인데 이 기본 대리권인데 권한을 같은 종류인데
권한을 넘었는지 아니면 2종 기본 대리권과 다른데 권한을 넘었는지 이것은 불문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있는데 그 기본 대리권과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 불문하고 그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월권 대리고 권한을 넘는 월권 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는 선의 무과실입니다. 선의는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 자, 그 다음에 129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리권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이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라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이게 소멸했다.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에서 그 부모는 자기 나이 때에 성년이 20살입니다. 만 20살. 근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만 19살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인데 이 친권자는 성년이 되는 걸 20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살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법정 대리 나와 있죠. 이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인데 그러면 19살이 되는 순간 법정 대리권은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대리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고용상의 원인된 법률 행위가 종료됐습니다. 고용상에서 원인된 법률 행위. 원인된 법률 행위가 종료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업 대리권을 갖고 있는 영업사원이 이제 고용관계가 해소가 돼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두면 끝나면 되는데 영업 대리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수금 대리권도 있어갖고 수금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만두고 고용이 해소가 돼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수금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금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하거나 신문 배달하거나 이런 사람이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고 우유값, 신문값을 받아가고 그걸 갖다가 우유 보급소나 신문지국에다가 이렇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하고 싹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거 다 입마에 복귀도 하고 날랐다는 거죠. 또는 회사의 영업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렇게 봉고차에다가 뭐 짐 싣고 다니면서 영업 대리권을 하고 대금을 수금했는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다 또 수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우유 보급소나 신문 지국에 입금이 안 됐다 이거죠. 입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다 고객들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줬으니까 또 달라 그러면 무슨 소리래? 우리 이미 돈 줬는데라고 영수증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다 돈을 받아갔다 영수해 갔다 하더라도 또 내세요. 더 내세요.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책임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유보고서, 신문보고서 본사가 100%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로 이 감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 자, 그래서 표현 대리와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알아볼게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여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복 대리, 표현 대리 다 적용되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됐습니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복 대리 다 적용해요. 1번 질문 틀렸죠. 두 번째, 대리 행위가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나왔죠?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무효행위가 아니다. 그럼 무효행위에 해당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행위가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죠. 2번이 답이 되어졌습니다. 3번 기본 대리권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와 동정이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여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동종일 것도 되지만 이종 달라도 불분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대리권과 다른 행위를 해서 권한을 넘었다 하더라도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여기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게 되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요거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뭘 선임했다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했대요. 이 복대리인이 선임 부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란 경우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선임 부과실은 여기 선임 부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표현 대리는 추상적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안 되니까 좀 여러 번 좀 보시면서 좀 하시고 173페이지 그 맨 밑에입니다. 173페이지 맨 밑에에 그 빨간색으로 3번 동그라미죠.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책임지는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이거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근데 이 복대리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복대리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도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리 파트를 정리를 했고 다음번에는 뭘 할 거냐면 민사 특별법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